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이제 7가지의 증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질병이 뭔가. 질병이라 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몇 글자입니까? 4글자입니다. 네 글자예요. 4글자. 일자목은 아니네요. 일단. 이거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준 건데. 네, 일단 제가 증상을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무기력증.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네. 막 이런 거죠. 두 번째가 식욕 저하에 따른 체중 감소. 이거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뭐 입맛이 떨어져? 뭐 체중이 빠져? 이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증상입니다. 세 번째가 불면증이에요. 네. 자고 싶은데 잠 잘 안 오고 잤는데 겨우 잤는데 중간에 자꾸 깬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불면증. 세 번째가 이제 생각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사고력 저하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가 이제 감정 기복이에요. 네. 막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네. 뭐 또 괜찮았다가 짜증도 났다가 네. 막 이런 거. 여섯 번째가 여기저기 이제 아픈 겁니다. 통증까지. 통증. 네. 뭐 어깨 뻐근해요. 두통이 생겨요. 막 이거 배가 아파요. 막 이런 거. 이제 신체적인 통증. 일곱 번째가 면역력까지 이제 떨어집니다. 안 걸리던 감기도 떨어지고, 입술 옆에 뭐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도 다 걸렸는데 네. 또 걸리고. 네. 남들은 다 걸렸을 때 자기는 네. 피해왔는데 네. 또 걸리고. 네. 대상포진이 생기고.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면역력 저하. 이제 7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문제. 네. 뭐가 있겠습니까? 4글자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거를 진단명으로 치자면 증후군이라는 말을 좀 쓸 것 같은데 증후군이 벌써 세 글자니까 버려버리고 네, 그 앞에 4글자를 한다면 네. 오래되는 어떤 만성 피로 아닐까요? 이렇게 금방 맞추면 안 되죠. 네, 만성피로 네. 맞습니다. 네. 만성피로. 이게 그냥 피곤하고 좀 쉬면은 낫고 네.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피곤해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좀 쉰다. 그 다음에 회복이 잘 된다. 이러면 괜찮은데 네. 이게 만성적으로 피로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뭐 최소 3개월 이상 내가 쉬어도 휴가를 그렇죠. 갔다 와도 일을 안 해도 계속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네. 일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만성 피로가 생기는 원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만성 피로가 사람이라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의사면 만성 피로 있겠어? 뭐 다 그렇죠. 관리하겠지. 네. 의사가 아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사들이 만성 피로 같은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 네. 이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7가지 제가 이제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만성 피로에서 쉽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7가지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 세상을 이제 끝내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겠죠. 그러시겠지만 이 중에 3가지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만성 피로로 진단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일상생활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도대체 네. 만성 피로라는 것이 이것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신체적인 문제도 생기고 네. 정서적으로도 막 우울하고 뭐 수면 문제까지 생겼지만 그 문제의 실체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쉽게 말하면 내 지갑에 돈이 많으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그렇죠. 잠도 잘 오고 하는 일도 다 잘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만하면 잠도 잘 오고 아픈 데도 없고 그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내거나 첫 번째 아니면 에너지가 막 다 새버려. 소비가 많구나. 쉽게 말하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자가 90만 원이네.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네. 그래서 2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에너지를 생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은 혹시 내 드러나진 않았지만 세고 있는 데가 없느냐. 이거를 좀 보면 되는데 실은 이 2개가 다 그냥 공통 분모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따 정리해드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재료는 어디서 오죠? 음식에서 에너지가 오지 뭐 와이파이로 받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그죠?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좋은 음식과
좋은 장 기능이 핵심이다. 네. 근데 좋은 음식에는 우선순위는 있다. 영양제도 도움은 되지만 그 미세한 영양제보다는 대영양소인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좋게 먹고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장 기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포라는 것이 네. 물론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죠. 결국은 그런 음식들을 다 포도당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쓰죠. 그걸 이제 세포가 당 대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으로 세포는 돈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제 ATP라는 네.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지방도 쓰여지고 단백질도 아미노산도 일부 네. 쓰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소와 포도당이 이제 쓰여진다. 네, 네. 이런 거예요. 근데 포도당은 일단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네, 네.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근육이 자꾸 높고 네. 문제가 생기니까 네. 입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이게 먹는 게 효율성이 있으려면 장이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장도 문제가 생기고 산소에도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공통 분모를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쭉 이제 이어가 보기로 하고 네. 말하자면 지금 뭐가 나왔냐? 이제 재료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흡수할 수 있는 장 기능과 산소가 엄청 중요한데 그럼 호흡 기능, 그러면 네. 장 기능, 호흡 기능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세포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택배를 싸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세포로. 어디를 통해서 보내냐? 혈관을 통해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길이 그래서 있어야 되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도 에너지를 못 만든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를 잘 만드느냐의 관점은 재료하고 그 다음에 장 기능, 호흡 기능, 혈액순환 기능. 과연 여기에 공통 분모는 뭘까? 한번 또 묶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네. 이걸 지금 하나하나 쫓아가가지고 네. 다 해결하기가 이제 쉽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굵직한 큰 것부터 네, 먼저 네. 잡아놔야지 된다 이 네.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장 따로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심장 한번 멈춰놓고 장 좀 한번 소화 좀 시켜보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네. 자, 정말 안 되는 겁니까?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지금 방송하느라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졌는데 혈액을 좀 아래쪽으로 좀 내리고 싶거든요. 안 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니까 이름이 자율이고 그 신경이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신경이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에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만성피로의 원흉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그 1등 원인이 누구냐? 일자목, 거북목, 거북목이다. 새우등이다. 이유는 네. 그 자율신경이 목과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과 등이 돌리고 꺾이고 펼쳐지고 이러면 신경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새우등만 잘 잡아도 에너지가 뿜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좀 바꿀 수 있는 먹는 거. 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영양제 뭐 혹시 이런 거 뭐 혹시 챙겨 드시는 거 있습니까? 일단은 영양제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요즘은 싸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제일 좋은 영양제는 물, 소금. 그, 예. 1등. 네, 네,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챙겨 먹고 저희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챙겨 먹는 거는 저희는 비타민C, 그 다음에 비타민 활성형 B군, 요거를 제일 많이 챙겨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B는 아무래도 이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거, 윤활유 같은 네. 거죠. 비타민 C는 뭐 만성 염증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고 하니까 뭐 세포가 훨씬 더 좀 더 안전하게 네. 일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줄 것 같고. 네. 뭐 이게 마그네슘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좋죠. 마그네슘도 보통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이제 신진대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신진대사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넘기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효소계통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효소계통을 잘 돌리기 위해서 보통 한 500군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그네슘이. 네. 한 그래서 300에서 뭐 500.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잘 섭취를 해주면
진짜 가성비 또 그것도 최고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피가 잘 돌도록 하고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우리 보통 이제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아무리 해도 산소가 일단 부족하면 최고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산소 그러면 내가 숨을 잘 쉬면 일단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상적으로 되면 그러면 내가 뭐 저 단전호흡 할래요. 뭐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근데 얼마나 할 수 있죠? 1분 합니까? 단전호흡 하면 한 20분, 30분 그래요? 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못 하죠. 나머지는 그때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리 맞아요. 열심히 해도 나머지 뭐 1시간 한다고 칠게요. 23시간은 그냥 호흡이 떨어진 상태로 사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냐.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거북목만 돼도 호흡에 하한가를 맞는다. 하한가. 30%가 떨어진다. 총 폐활량이 30%가 떨어지면 우리 몸이 호흡이란 것 자체가 쉽게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한가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진 않지만 막 조금 힘든 게 계속 된다. 그렇죠. 그냥 목숨줄 그냥 부여잡고 사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 정보 처리해야 될 용량이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그것만 해야 되는데 호흡만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것만 하다가는 이제 아무것도 다른 걸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저절로 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씹어서 삼키는 거,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 걷는 거, 이게 이제 저절로 돼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호흡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숨어 있는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무대들이 쫙 있지만 여기 이제 숨어 있어서 이제 이게 무대 감독님 같은 악당입니까 아니면은 저 의인입니까? 그 어떤 순간에 악당이 되고요. 어떤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뭘까요? 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 여기 산소는 무조건 철에 딱 붙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피부로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신 게 폐를 통해서 혈액에 철분에 붙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한데 매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철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철분을 내가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 만성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 철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암으로도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분이 부족한가 아닌가를 이제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만성적으로 철분이 부족하고 빈혈이 잦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한테 많은데 생리량이 많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와 공통적인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게 이제 항문의 치액. 거기에서 이제 뭐 병만 보면 자꾸 이제 피가 나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채식하시는 분들. 나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예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철분은 이제 빨간 고기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자주 겪게 되는데요. 이 철분이 내 몸에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철을 받아들이고 이게 다 쓴 철을 또 버리고 이런 그런 게 이제 대사인데 그게 잘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쓰레기 철분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내 몸의 세포를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제들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원장님 가장 기본적으로 B, 비타민 C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그네슘 혈관도 조금 늘려주고 또 이렇게 효소 작용들을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오메가3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빈혈이거나 철분을 모자라시는 분들은 철분도 꼭 같이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철분이 충분하신 분들은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뭐 이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철분제를 따로 드시지 마시고 여성분들에게 혹시 내가 문제가 있다면 철분제를 이게 좀 같이 복용을 하시면 만성 피로를 이겨내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 좀 해결해 보겠다. 뭐 이게 병원까지 찾아가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아무래도 기력도 없고 뭐 너무 이제 뭐 신경 쓰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런 몇 가지 영양제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만성 피로를 겪으시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용기 한마디 뭐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무당이 되는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겁니다. 피로하시죠? 피곤하시죠? 그러면 그럼 모두 다 예로 맞출 수 있는 질문일 정도로 네. 이 너무나 공공연한, 쉽게 말하면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피로가 사라지면 감각적인 문제, 또 근육에 관련된 운동, 그리고 내장기관까지 살아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쾌활해지고 활력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척추, 일자목, 거북목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자목, 거북목만 잘 다스려 주시면 반드시 활력 있는 삶을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